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공시가격,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되면서 대폭 올라가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많이 흥분을 해가지고 일부러 부동산 가격 띄워놓은 다음에 세금 거두려고 그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좀 오늘은 차분하게 어떠한 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스들의 공통점은 지금 세금에 관련된 부분, 이 보유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내야 될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 몇 년 뒤면은 거의 뭐 3배에서 4배 정도까지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그 종목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단독주택 허름하고 오래된 주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노년층, 이 돈이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오르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 언론의 프레임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단기 충격, 단기 부작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큰 개념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압도적으로 몰려있는 이 체질, 이거를 개선해주지 않으면 매번 같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되어왔고, 또 그 문제를 세금으로 풀려고 하고, 아니면 신도시를 풀고, 매번 같은 스토리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본질적인 것은 세금을 올리고 3기 신도시 만들고 뭐 수요 억제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무조건 부동산에 몰리는 이 체질과 구조를 개선을 해야죠.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 금융업을 발전시킨다거나, 아니면 금융세를 깎아준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열어준다거나, 뭐 이러한 노력들은 전혀 없이 그냥 세금 때리고 못하게 하고, 이게 전부 아닙니까? 자,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세금은 몰라도 이 공시지가를 건드리는 거는 템포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가격 자체가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요런 보유세만 올리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세금이 다 커지는 거고요. 이런 세금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이런 것들도 다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보료 같은 건 세금 구조가 재산별로 등급을 나눌 때 액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촘촘하게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똑같이 서울이든 어디든 공시지가 퍼센트는 똑같이 오를 테지만, 집값이 싼 지역의 가입자가 더 등급이 여러 단계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이 모여있는 이 강남 지역은 등급이 제자리나 아니면 한두 등급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더 많이 걷어지는 지역은 서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조사된 자료를 보니까 이 공시지가가 30% 인상이 될 경우 가장 이 건보료가 많이 올라가는 곳이 인천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올라가느냐? 38.47%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반면에 서울의 이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1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현재 언론에서는 세금의 증가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시예정가격통지서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통지서를 발송을 했죠. 한국감정원이. 이렇게 가격을 보니까 공시가격이 작년에 2배에서 3배 된 사례가 여러 건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밑에 사례 보이시죠? 마포구 2층 집 소유자 A씨의 보유세 변화. 2018년 바로 올해 공시가격이 4억 8,900이었는데 이번에 보낸 걸 보니까 9억 7,300만원으로 예정가격이 발송이 됐다. 그렇게 되면은 뭐 2배 수준이죠. 2배 수준. 여기에 따라서 보유세를 추정해보면 올해는 64만원 냈는데 내년에는 98만원을 내고 그 후년은 217만원이다. 그러니까 보유세가 거의 이제 3배가 넘는 거죠. 3배가 넘게 내게 된다.
근데 이것만 오르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건보료나 기타 세금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까지 같이 올라가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이 표는 2018년 공시가격 파란색, 그리고 2019년 공시예정가격 주황색으로 해서 각 지역 몇 군데 뽑아가지고 얼만큼 이 공시예정가격이 올랐나 확인을 했더니 일단은 용산, 한남동, 그리고 강남 여기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일단 보면 안 오른 데가 없죠. 뭐 강남하고 비강남을 가리지 않고 다 올랐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1년 동안 오른 실제 거래 상승분보다 공시가격이 오른 게 훨씬 더 큽니다. 당연히 몇몇 분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댓글을 남기시겠죠.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하지만 이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 인상에 있어서는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템포 조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유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차례는 아파트죠. 아파트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는 4월이니까 얼만큼 오를지 기대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세금 폭탄 이런 애교적인 문제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무서운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잘 된 것이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20억, 30억 올랐는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오른다고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억울하면 팔아라. 뭐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맞습니다. 간에 기별이 안 가는데 왜 팝니까? 결국엔 재료비와 인건비의 상승은 소비자가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요 지역들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상승은 해당 지역의 거주 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말은 렌탈 비용이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우리나라가 해외랑 비교했을 때, 선진국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주거 렌탈 비용이 굉장히 싼 편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그 선진국들에 비해서 보유세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서 노숙자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렌탈 비용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노숙자들 겁나 많아져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양극화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보다 더 극심하게 벌어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두고 보세요. 자, 이렇게 설명했듯이 첫 번째 큰 아주 무서운 부작용이죠. 이거는 주거 렌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다른 건 선진화할 생각도 없으면서 이런 건 선진화하려고 해요. 자, 두 번째 무서운 거는 이제 아까 재료비 얘기했었죠. 인건비 얘기했을 때 소비자가 올라간다고. 자, 기본적인 재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앞으로 여러분들 재건축이니 재개발이니 비용이 상승하겠어요? 다운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뭐 규제의 영향도 있겠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업성이 낮아지니까. 재료값이 올라가니까 사업성이 당연히 안 나오지. 지금 이렇게 금융규제도 센데 재료비까지 올라버리면 사업을 하겠냐고. 그럼 어떻겠어요? 지금 있는 신축과 신축 예정인 것들, 그리고 준신축, 이런 애들이 당분간 엄청난 강세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급지의 신축 아파트가 1급지의 오래된 아파트보다 더 선호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송파구랑 강동구의 입주 물량이 꽤 되기 때문에 매매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세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매매가에는 큰 하락을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같은 이유입니다. 현재 상황에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드물어요. 땅값이 너무 비싸졌어. 이 전세가가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전세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매매가도 같이 떨어져야 된다는 공식은 없어요. 뭐 뚜껑은 까봐야 되겠지만 일단 두 번째, 신축이 더 귀해질 것이다. 자, 마지막은 이 3기 신도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얘기하는 당장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공시지가 현실화 이 정책은 3기 신도시랑 반대말이에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아까도 재료비가 상승하면 사업하기 힘들다 그랬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뭐가 많이 올라갈까요? 토지 수용 비용이 많이 올라가죠. 이미 지금 3기 신도시 예정 땅들 난리 났습니다. 땅값 올라가는 거 장난 아니에요. 지금도 뭐 데모하고 있고 보상비 작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실화 퍼센테이지는 높아질 텐데 그럼 나가는 토지 보상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토지 수용 자체가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년은 걸립니다. 전략을 왜 이렇게 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면 진짜 고단수인가? 이 공시지가 올리는 거는 바로 내년부터 먹을 수가 있지만 이 신도시 건설은 다음 정권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공시지가 현실화랑 3기 신도시랑 같이 놓고 봤는지 아마 3기 신도시 엄청 헤맬 거예요. 애초에 저는 이번 정부 들어설 때 보유세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내용 보면은 보유세 올려서 좋을 게 없다라는 식으로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이번 정부 들어서 보유세 포커스를 맞췄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 템포의 문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유세를 올리는 거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템포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급하고. 이 세금을 거둘 때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걷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갑자기 이렇게 템포를 무시한 채 걷어들이면 이 반감, 폭동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급하게 걷어서 어디다 써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렇게 걷어서 사람들이 집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정책은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 약자들을 더 사지로 내모는 그런 결과를 한 발짝 더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 양도세 중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집 팔았나요? 2주택, 3주택 더 매긴다니까 집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부동산의 급등, 급락, 정부에서 조절해 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핑계로 삼아서 세금을 거두려는 이 수작질이 시장에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오고 피해는 다 국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애초에 순서가 잘못됐어요. 양도세 중과부터 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보유세부터 올리는 걸로 갔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 들어갔어야지. 그럼 많이 팔았을걸요? 훨씬 안정적이었을 거야. 정부가 앞서가지고 공급을 제한시키면 되냐고. 어쨌든 이 나비 효과로 양도세 중과가 결국에 3기 신도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 안 했으면 3기 신도시 없었을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앞으로 이렇게 공시가격 인상, 공시지가 인상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어려워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의 결론. 어쨌든 3기 신도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